저는 대기과학자 조준호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위기의 이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게 될 때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그 총량의 지금 무게를 의미를 해요. 1900년 이후 최근까지 이 생물의 총량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생겨나지 않았을 거죠. 이건 사람 때문에 생겨난 물질이에요. 1900년도에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게 2000년도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뭐 중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단 20년 만에 지금 인간이 만든 물질의 양이 지금 2배가 돼갖고 생물의 총량을 지금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양 접시라고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 이제 영양분을 깔아놓고 거기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고 이제 키워봅니다. 좀 이따 보면 얘가 2마리로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는 4마리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하는 걸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이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이 지구상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게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절반을 채우잖아요.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인류가 지금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우리 3% 성장, 우리 정부 3% 성장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우리 3% 성장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3%씩 매년 꼬박꼬박 성장을 한다. 우리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5년이 지나게 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3%씩만 성장을 해도 25년이면 2배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우리가 2배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냐?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물질의 이러한 사용의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증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모습은 저 생물의 총량이 1900년 이후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멸종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물의 총량은 줄지 않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구상에는 8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그 무게의 비중이 지금 34%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지금 62%입니다. 야생동물은 고작 지금 4%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 지금 96%가 오직 인간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논과 밭, 그게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거기에 단일 작물, 오직 인간만을 위한 그러한 작물들을 심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생물들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창조의 질서를 갖다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물의 총량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고리와 고리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이 생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죽어나간다. 생명의 고리들이 점점 약해져 간다. 결국 이러다가는 바로 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바로 인간이 멸종이 된다. 그래서 바로 6번째 멸종이 있게 되면 이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의 이러한 어떤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뭐 우리들끼리 지지고 뽑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다 해도 어찌됐든 간에 이 커다란 지구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보듬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이 이 지구보다도 더 커져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물질로 돼 있죠. 물질이란 게 뭐죠? 이건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유한한 곳에서 인간의 무한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내달려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버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세상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지구가 주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바로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지구의 이 물질적 이 유한성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이거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말이 지구 위험 한계입니다. 저 개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저 절벽 옆에 있는 이 도로를 차를 타고 지금 내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 절벽 옆 도로에는 가드레일, 보호 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저 너머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저 보호 난간이 없으면 저 절벽 옆의 도로에 우리가 차를 타고 그렇게 쌩쌩거리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과학자들이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거를 넘지 않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이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현재 넘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요소가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기 녹색의 범위 안에 있게 되면 바로 우리가 탄성력, 회복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볼펜심 앞에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회복력을 잃었다라고 하고요. 우리 사람의 몸이 이런 뭐 체온이나 혈당이나 혈압이나 이게 정상값이 딱 하나만 있지가 않죠. 어떤 범주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딱 정상값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화 한 번 나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죽어버려야 되고요. 달리기 시작 한 번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 녹색의 범위가 바로 탄성력, 이제 회복력의 범위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간다. 맨 위에 지금 기후변화 이미 이제 위험 수준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지금 이 멸종률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생명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지면의 변화, 이 80억 먹여 살린다고 지금 아마존 계속 불태우면서 거기 그런 거 불태우고 나면 또 생명들이 그만큼 죽어나가는 거, 이것도 위험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썼던 뭐 방사능, 나노물질, 플라스틱 이러한 게 쓸 때는 좋았는데 다시 이게 우리를 갖다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신물질들도 상당한 위험 수준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인데 1950년도에 이 지구상에는 25억 명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15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대한민국도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나라였었죠. 자, 오늘날은 그 3배인 80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지금 1950년도보다 절반 정도인 8억 명 정도만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950년도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보다 이 3배 이상을 더 잘 먹였으니까 그러면 농토를 서너 배를 늘려놨냐? 아니에요. 1950년도보다 농토는 한 20%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먹였냐?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이 1950년대보다 서너 배를 지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잘 먹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비료, 인비료를 이제 땅에다 때려 놓는데 이거는 농작물이 100%다 이걸 흡수를 해버렸다. 그럼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절반도 흡수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소비료, 인비료가 그냥 토양에 이제 뿌려지게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소비료는 공기와 만나게 되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돼서 배출이 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질소비료, 인비료는 비가 오게 되면 녹아서 하천으로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80억 먹여 살리는 이러한 농업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위기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적 농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녹조, 적조가 더욱더 심해지는, 다시 말해서 물 생태계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민물의 변화인데 저건 두 가지로 나와요. 저기서 청색의 물과 녹색의 물이 있는데, 청색의 물은 우리가 하천, 강, 그 다음에 지하수로 흐르는 물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녹색의 물은 토양 자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물을 의미를 합니다. 토양의 물은 뭐 어디에 이게 결정적이냐? 농업에 결정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하루에 마시거나 음식을 통하거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쓰는 물의 양이 약 3 내지 5리터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씻고 닦는데 그 10배인 30 내지 5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공산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업용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30리터의 물을 갖다가 사용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하천으로부터 공급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청색의 물은 지금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토양의 저 수분, 저 농업 이쪽의 물은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쌀을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1kg 한 덩어리 생산하는데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3끼를 먹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한 물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3,00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산업용수하고 이 농업용수는 갖다 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런데 바로 이 농업용수는 이미 이제 위험 수준으로 이제 접어들게 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 이러면 우리는 목이 마르다가 아니라 바로 배가 고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 9가지에서 오늘날 지구의 이 위험 한계를 넘어선다,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선다. 물론 산업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80억을 이 먹여 살리는 이 농업도 오늘날 이 지구를 파괴하는데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이 거기에 식물이 자란다고 생태 친화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류는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쓰레기로 내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먹거리에 있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인데요. IPCC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IPCC는 이제 유엔에서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구 논문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들을 갖다가 골라내는 이러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논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그 IPCC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작성이 돼 있으면 각 정부로 다 보내서 각 정부의 승인까지도 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집단 지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각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가장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고서,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냐면 1900년 이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지구의 평균 기온입니다. 붉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까지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약 한 1도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1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하루에도 10도 이상 변하고, 우리나라 봄, 여름에 뭐 한 50도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도대체 저 1도가 왜 위험하다라고 할까? 저거는 이러한 어떤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의 평균이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를 해요. 저건 어떤 거냐면, 우리 과거에 뭐 빙기가 있었다 뭐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자연적으로다가도 이렇게 기온이 막 오르내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거에 이런 자연적으로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연에서는 10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연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변화가 1도가 변했다라고 했는데 1도가 지구 전체에서 골고루 1도가 변한 게 아니에요. 육지하고 바다의 변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 극지방, 우리나라 열대지방 다 변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가 그전에는 딱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이 변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극단적인 날씨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약 한 250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800개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고작 1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3배 이상이나 지금 증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보게 되니까 미래는 2100년까지 하나의 기후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오잖아요. 저건 왜 저렇게 여러 갈래로 나올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하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인간들은 자연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미래 기후를 결정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후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로 미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후가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지금보다도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 SSP3 시나리오는 이건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가 속한 이 집단만 잘 되면 돼. 이런 각자 도생으로 분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금세기 말에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SSP2 시나리오를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저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 우리가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거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약속들을 지금 다 했어요. 그 약속을 갖다 그러는데 100%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100%다 지켜도 거의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까지 지금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줄이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제화를 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국제적인 이러한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주류 시장에 바로 참여의 전제 조건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그런 물건 받지 않는다. 지금 세계 주요 기업들이 다 그런 걸 선언을 했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독일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 보고 그 화석연료 태워갖고 물건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런 물건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한다.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다가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30년이면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다 이거를 갖다가 실행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봉착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우리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 지금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 이미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고 미국도 곧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지금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바로 오늘의 삶을 갖다가 누리고 지켜내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 만약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거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요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부터 먼저 찾아 들어올 그러한 위험이 가장 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SP1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데 저거는 두 가지로 나와요. 2.0, 1.9인데 지구 평균 기온 2도로 막는 거, 그 다음에 1.5도로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1.5도, 2도 상승을 이제 막아야지만 우리에겐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1도로 상승시켜 놔버렸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배출했던 그 이산화탄소의 80%는 1960년 이후에 다 배출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기후 위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마디를 더 보태면 뭐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임이 무지무지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를 바로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지난 살아생전에 10년 동안 0.12도의 상승을 갖다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생전에 10년 동안 0.19도의 상승을 갖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1950년대 출생한 사람보다 약 50% 더 빠른 지구 가열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 미래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2030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했느냐에 상관없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던 게 204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미래 이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을 저게 SSP5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2020년도 태어난 친구들은 1950년도에 태어난 출생한 사람보다 살아생전에 약 3배 정도 빠른 지구 가열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가열이 빠르면 빠를수록 극단적인 날씨는 이제 지금 폭우라는 바로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오늘날 이 기성세대가 편익을 위해서 이게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이 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세먼지 큰 이슈죠. 미세먼지는 한번 나오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다 파괴가 돼서 다 없어집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서 버티는 미세먼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마시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얘는 누적이 돼서 이 위험이 가중이 된 상태로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 넘겨진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세대와 이 피해를 보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